자, 이전 3개의 비디오에서는요, 우리가 기업을 생산 기술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 기술을 이제 대체 탄력성과 그 다음에 규모의 수익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해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을 이제 생산 기술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자, 주어진 생산 기술에서 과연 기업은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기업의 행동에 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앞으로 오늘 짧게 20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2시간 강의를 통해서 기업의 행동에 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짧게 얘기할 거는 바로 이제, 이중구 교수님 책 9장에 나와 있는 생산 비용에 관련된 거예요. 자, 베리안 책으로 해서는 21장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용과 비용 극소화 문제에 관해서 짧게 얘기하고 오늘 9주차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기업의 목표, 기업은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윤극대화라는 걸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에 공급할 생산량을 결정하는데요. 이 생산량을 결정할 때 어떻게 생산량을 결정해야지 이윤이 극대화되는지 그걸 이제 고려한 다음에 생산을 결정해요. 자, 그러면은 이 생산 과정의 프로세스를 한번 묘사해 보면은요. 일단 기업은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풋을 아웃풋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한마디로 이게 이제 프로덕션 프로세스죠. 이게 이제 프로덕션이죠. 자, 이런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아까 전에 자본과 레이버, 그 노동이요. 이 두 가지 인풋을 갖고 아웃풋 Q를 생산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생산된 아웃풋을 시장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은 이제 서플라이 하는 스테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은 이윤, 프로핏을 얻어요. 자, 요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파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이윤은요. 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먼저 결정해야죠. 그리고 생산량을 결정하면은요, 과연 얼마만큼의 인풋을 필요로 하는지, 생산 요소를 얼만큼 구입해야 되는지, 사람을 얼만큼 고용하고 자본을 얼만큼 사야 되는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업의 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그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묘사해 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묘사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Q를 위해서 이만큼 생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L과 K를 각각의 생산 요소를 얼마만큼 고용해야 되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의 이제 공급에 관한 행태인데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요. 자, 그래서 기업의 생산량 선택 문제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투 스테이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프로덕션 스테이지요. 그래서 주어진 생산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자본과 노동을 과연 얼마만큼 투입할 건지요. 자, 여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이윤은 기본적으로 수익에다가 비용을 이제 차감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겠지만요. 동시에 필요한 그 비용, 생산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그 비용을 역시 극소화시켜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거는 L과 K를 어떻게 조합해야지 주어진 이 산출량 Q를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비용 극소화 문제랑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요. 얼만큼 시장에 공급할 건지요. 주어진 가격에. 이거는 재화의 시장 가격과 이제 생산 비용을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만큼 생산량을 결정하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윤 극대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행동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Profit Maximization, 이윤 극대화 문제,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에 관련된 Cost Minimization, 비용 극소화 문제, Q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연 그 필요한 비용을 이제 극소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그 라인은 과연 무엇인지, 그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사람과 얼마만큼의 자본을 구입해야 되는지. 자, 이거에 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그래서 비용 극소화 문제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장 10장은 이제 이윤 극대화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용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죠. 지금 만약에 L과 K만큼, 한마디로 사람을 L만큼 고용하고요. 자본을 K만큼 사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과 자본의 이제 유닛 프라이스, 각각의 가격이 주어져야 되는데요. 자, 노동의 가격은 지금 임금, 웨이지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W로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가격은 이제 V로 지금 주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가정이 뭐냐면은 회사가, 이 기업이요, 사람을 얼만큼 고용하든 상관없이 또는 자본량이 얼만큼 구입하든 상관없이 이 W랑 V는 지금 시장에 의해서 딱 가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given price, 주어진 생산 요소 가격, factor prices, W랑 V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총 비용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L만큼 사람을 고용하면은 총 사람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액수 WL, 그 다음에 K만큼의 자본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양 VK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총 비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C라는 레벨로 맞춰 놓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노동을 X축에 두고요. 아까 전처럼 자본을 Y축에 두고, 자, 등 비용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 이론의 예산선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자, 소비자 이론에서 이제 첫 번째 재화의 가격 P1, 두 번째 재화의 가격 P2. 그래서 P1X1 플러스 P2X2가 이제 총 지출이 됐죠. 자, 그게 이제 한마디로 예산선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어떤 노동, 그 다음에 자본, 이 생산 요소를 이제 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묘사한 게 바로 등비용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자본과 노동의 조합은 이만큼, 예를 들어서 이만큼 사람을 고용하고 이만큼 자본을 고용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플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C만큼 필요한 거, 이 플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생산 플랜은 전부 다 똑같은 비용을 전부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기울기는요, 이제 상대 가격을 나타내죠. 요소의 상대 가격이요. 자, 지금 노동을 X축에 놨기 때문에 W over V가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출 수준이 변화하면 다른 등비용 곡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딱 비용이 C로 주어져 있을 때, C만큼의 비용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등비용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비용을 좀 더 증가시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등비용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정확한 기울기를 갖고 마치 소비자 이론에서 소득의 증가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노동과 자본 사이 상대 가격 비율이 변화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의 기울기가 변하겠죠. 이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요. 그래서 자본이 좀 더 비싸졌다. 그러면은 여기 이 X축에 있는 이 절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반면에 만약에 노동이 좀 더 가격이 하락했다, 임금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쉬프트 하게 되겠죠. Y 그 절편은 그대로 유지한 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선의 움직임 이거랑 똑같이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 기울기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총 지출이 증가하면은 비용이 증가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기울기를 이렇게 위로 이제 쉬프트하는 이런 거랑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 극소화 문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묘사해 줄 수 있냐면요. 일단 기업이 원하는 산출량을 Q바라고 정해놔요. 이만큼을 생산하고 싶어요. 이만큼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을 생산하려면은 일단 자본을 K만큼, 그 다음에 사람을 L만큼 고용을 해야겠죠. 자, 주어진 생산 기술에서, 자, 지금 기업의 생산 기술은 F로 묘사되고 있죠. 생산함수요. 자, Q바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함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인풋에서 산출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산출량을 이제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퀄로 같아야죠. 자, 그래서 주어진 Q바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L과 K를 묘사한 게, 자, 이 등량 곡선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등량 곡선에서 지금 L과 K의 조합을 찾아요. 어떤 조합을 찾냐면요. 큐바만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L과 K의 조합을 찾는 게 바로 이제 비용 극소화 문제예요. 주어진 산출량 큐바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 결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비용 극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자, 그러면은 비용 극소화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이건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MRS랑 상대 가격이 같은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이거 한번 이 다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근데 소비자 이론과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요. 소비자 이론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삼각형 안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요 등변이요. 이 등변 위에 있는 그런 번들이었죠. 이와는 반대로 지금 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은요. 지금 이 파랑선 등비용 곡선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기업은요. Q바만큼 이 산출량만큼 생산을 원해요. 자, 근데 이 등비용 곡선 중에서 자, 여기 이 등비용 곡선은 Q바만큼을 생산하게끔 도와주는 이 생산 요소의 조합 이걸 전부 다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점을 선택할지, 이 점을 선택할지, 이 점을 선택할지, 이 점을 선택할지, 아니면 F점을 선택할지 그걸 이제 결정해야 돼요. 큐바만큼을 생산해야 되니까요. 이 등비용 곡선, 이 등량 곡선에요. 등량 곡선의 한 점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목적은 뭐냐면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싶어 해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선택하면요. 여기 있는 이 점을 선택하면은 지금 큐바만큼 생산 가능하죠. 이 지금 L과 K의 조합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이 플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요. C2예요. 이거보다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점을 만약에 이런 플랜을 가동하면요. 그럼 이 점을 통과하는 등비용 곡선은요.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플랜이요. 이런 플랜 같은 경우는 더 적은 비용, C0로 이제 플랜을 가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Q바를 생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등비용 곡선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이동시키다 보면요. 어디까지 아래로 이제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냐면 정확히 접하는 지점이요. 정확히 접하는 지점이요. 그러니까 F점에서 비용 극소화가 달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등량 곡선의 기울기인 RTS랑 그 다음에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인 상대 가격이요. W over K요. W over V죠. 자, 임금과 그 다음에 자본의 가격 이걸 나눠준 상대 가격이요. 자, 왜 이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RTS가 더 커요. 이 말은요. 오른쪽은 한마디로 노동이 자본에 비해서 시장에서 요소 시장에서 얼만큼 더 비싼지를 나타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게 오른쪽이 1이고요. 좌변이 2예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노동과 자본과 둘 다 1대1로 시장에서 교환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RTS를 계산해 보니까 노동의 생산성이 자본의 생산성보다 2배 더 크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은요. 자본의 자본의 요소 수요량을 좀 더 줄이고요. 그만큼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지금 RTS는 1이고 우변이 더 커요. 우변이 2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1이죠. 반면에 지금 노동이 사람이 지금 자본보다 2배 더 비싸요. 그럴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사람의 고용수를 줄이고요. 자본을 늘려고 했죠. 상대적으로 싼 자본이요. 자,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이 두 개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용 극사화의 조건은 등량 곡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기업의 생산 요소 선택은요, 과연 얼마만큼 이제 노동을 수요하고 자본을 수요할 건지, 이거는 생산 요소의 가격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생산할 건지,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를 이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이라고 얘기해요. 왜 조건부라는 말이 붙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Q만큼 생산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주어진 생산량 Q바를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요소 가격의 함수로 표현한 게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예요. 다시 한번 조건은 여기서 생산량에 대한 조건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이그샘플 통해서 그만할게요. 요 마지막 이그샘플만 끝내고요. 자, 어떤 기업의 생산 함수가 이렇게 컵 더글러스로 주어져 있어요. 이 기업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찾아보면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RTS를 계산해 줘야죠. RTS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PL과 MPL을 MPK로 나눠준 건데요. 자, 이거 MPL, L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이거는 결국에 LK의 2분의 1승이죠. 결국 L의 2분의 1승 곱하기 K의 2분의 1승이요. 자, 그래서 K를 그대로 고정시킨 채 L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2분의 1의 L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죠. 그 다음에 K의 2분의 1승이요. MPK는 이제 K에 관해서 미분해주는 거죠. 그럼 L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K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2분의 1의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워줄 수 있는 거 지워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L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L의 2분의 1승으로 나눠준 거니까 전체 분모에 L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자 분모에다가 L의 2분의 1승과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해주면요. 2분의 1승,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요. 그러면 이제 분자는 1이 되고 모는 L에다가 K-1승 정리해주면은 K 오브 L이 되는 거죠. 자, RTS가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상대 가격 W 오브 V랑요 같다고 놔야죠. 자, 그럼 이거를 K에 관해서 한번 풀어줄까요? 그럼 K는 상대 가격에다가 요소의 상대 가격에다가 L을 곱해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관계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요. Q바만큼 생산을 해야 돼요. 즉, FLK는요. Square Root of LK인데요. 이거는 Q바를 만족시켜야 돼요. Q만큼 생산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금 구한 K는 상대 가격 곱하기 L을 여기다가 대입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스퀘어 루트에다가 지금 L 곱하기 K에다가 상대 가격 곱하기 L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Q바죠. 그러면은 좌변을 정리해주면은 L에다가 스퀘어 루트 W over V 그래서 양변을 이 스퀘어 루트로 나눠주면은요. 자, L이 나오는 거죠. LC 그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에는 위에 이제 C 첨자를 붙일게요. 아까 조건부 conditional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LC는 아까 나온 것처럼 W랑 V랑 Q바에 관한 함수인데요. 자, 스퀘어 루트로 나눠주면은 Q바에다가 이제 스퀘어 루트가 V over W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K는요. 자본에 대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는요. 그러면은 이것도 WV Q바에 관한 함수인데요. 자, WV를 여기다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면은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저 곱해주면은 Q바에다가 스퀘어 루트 이제 V랑 W랑 위치만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컵 더글라스일 때 노동에 대한 요소 수요 함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이런 방법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수요 함수 보면은 되게 인투이티브하죠. 만약에 임금이 늘어나요. W가 증가했다는 거는 노동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고요.
반면에 V가 증가해요. 그럴 경우에는 자본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소 가격과 정해진 그 target quantity, 얼마만큼 생산하길 원하는지 그거에 관한 함수로 유도하는 게 이제 비용을 극소화해주는 자, 요소 수요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주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차부터는 이제 계속 기업의 이제 행동,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산 플랜을 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산출량을 결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